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작성한 테스트 코드에서 더 나아가 모킹과 단위 테스트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바로 모킹과 단위 테스트입니다. 이 둘이 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먼저 단위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알려면 먼저 통합 테스트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통합 테스트는 두 개 이상의 클래스 혹은 컴포넌트가 협력하는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 클래스 컴포넌트를 함께 테스트하는 거죠. 반면 단위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컴포넌트에 대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른쪽 위에 있는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add 메서드를 테스트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add에 대한 호출 과정에서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까지 함께 테스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하고 싶지 않다면 아래처럼 해당 메서드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 코드에 넣어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테스트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수정해야 한다는 큰 문제가 있죠.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할 때마다 매번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사용하는 코드들에 대해 모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선 우리는 모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킹은 특정 클래스, 메서드가 하는 역할을 흉내내는 코드를 테스트 코드 내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모킹 라이브러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모키토라는 모킹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키토를 활용해서 모킹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킹을 해서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를 단위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작성했던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 테스트와 동일한 경로에 이번엔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 유닛 테스트라는 이름의 테스트 클래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를 추가해 줬고요. 모킹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건 완성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킹된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 클래스 위에 원래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extend with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모키토 extension class라는 걸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 테스트를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으면서도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노테이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목이라는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목이라는 애노테이션은 여기 있는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혹은 이 밸리데이션 서비스 같은 이 클래스들의 빈을 가짜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 빈이 아니라 가짜 빈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인젝트 목스는 이 위쪽에서 생성된 이 가짜 모킹된 객체를 여기에다가는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는 진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진짜 객체와 가짜 객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대상은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진짜로 생성을 해준 거고 나머지는 가짜로 생성을 해주고 가짜로 생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정의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위 테스트는 이 상품을 추가한 후에는 추가된 상품이 반환되어야 한다 라는 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add 메서드가 하던 걸 그대로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모킹이 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whe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모킹된 코드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파라미터로 어떤 이 함수의 호출 부분이 등장합니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add에 파라미터로 아무 값이나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아무 값이나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반환 값으로 이 위에서 정의해준 이 프로덕트가 반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테스트 코드 내에서 정의해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 안쪽으로 가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프로덕트 레포지토리.add에 어떤 프로덕트 아무 값이나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그게 그대로 여기에 반환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add는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이 테스트 코드 상에 정의해 준 대로만 실행이 됩니다. 실제 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밑에서 검증을 하는 건 앞서 우리가 이 단위 테스트가 아니라 통합 테스트를 작성했을 때랑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고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이게 그럼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 먼저 여기 있는 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애노테이션 대신에 extend with mockito extension class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뜨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단위 테스트의 테스트 코드만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그래도 아직 간단하기 때문에 한 3초 정도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개발되다 보면 이 3초라는 시간이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몇 분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이 한번 실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해서 컨테이너를 띄우지 않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스트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보통 1초 안쪽으로 실행이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개가 실행이 될 때에는 그것만큼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액티브 프로파일스를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이 프로파일은 우리가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구현체들 중에 어떤 걸 빈으로 등록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는 실제 구현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만 구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프로파일을 사용할지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모킹해준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add에 아무 값이나 넣었을 때 이 프로덕트가 반환되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의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모킹된 코드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코드는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코드인데 우리가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진짜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와 밸리데이션 서비스의 의존성이 원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원래는 주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목객체, 가짜 객체로 대체를 해준 거죠. 그리고 가짜 객체를 대체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덕트 레포지토리.add를 했을 때 이미 미리 정의된 테스트 코드상에 정의된 동작을 그대로 수행해서 반환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밸리데이션 서비스는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모킹을 해줬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밸리데이션 서비스.checkValid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 목객체를 넣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여기서 아마 널포인트 exception이 발생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킹을 통해서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add 메서드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add 메서드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작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그러면 한번 실제로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이 단위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뜨는 그런 로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에서 우리가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안 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킹을 통한 단위 테스트를 해봤다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모킹하지 않은 밸리데이션 서비스의 목객체를 주입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했죠. 이거 한번 지우고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면 널포인트 익셉션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음으로 진짜 객체와 목객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인텔리제이로 돌아와서 여기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여기 프로덕트의 이 repository.add에서 이 호출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시고 단위 테스트로 와서 디버그로 실행을 시켜보세요. 여기서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객체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객체 이름에
모키토 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킹된 객체, 가짜 객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단위 테스트가 정말로 유용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product dto.toDTO 이 부분을 널로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널로 바꾸면 원래라면은 이 프로덕트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add 메서드가 하던 동작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되는, 잘못 코드를 바꾼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실패를 검출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대상이 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즉 단위 테스트가 충분히 의미 있게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두고, 다음으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와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얘네가 정말로 없어도 실행이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입될 의존성이 진짜로 없이 모킹된 게 실행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들도 같이 주석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앞서 본 이 단위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실행이 돼야겠죠. 왜냐하면은 진짜 객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테스트 해보시면 테스트가 실제로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의 구현체를 아직 안 만든 상태에서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를 개발하는 도중에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드 구조를 이렇게 네 가지 패키지 형태로 나누었고, 그 안에서 정형화돼서 등장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레포지토리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보통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구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클래스가 또 다른 어떤 클래스, 또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예상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만 개발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인터페이스로만 먼저 선언을 해두고 개발하는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두 가지 구현체가 아직 구현이나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아직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그리고 많이 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모킹과 단위 테스트 작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객체 지향 더하기의 기술 면접 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